자, 제가 1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페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한 달에 300만 원을 법니다. 그러면 1억을 가지고 카페를 만들어서 300만 원을 벌 때 우리는 수익률을 뭐라고 부르냐면 3%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로 개념으로 보면 1억을 가지고 300만 원을 벌고 있으니까 월 3%를 벌고 있다고 이야기할 거고 그게 1년 단위로 하면 36%의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도 보통 알고 있다고요. 그죠? 자, 거기에 이제 실제 그 조건을 충족되려면 이제 오늘 좀 더 뒷부분까지 가보면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그냥 여기까지 단순하게 보자고요. 1억을 들여서 300만 원을 벌면 수익률은 3%다. 연간 수익률 36%다. 자, 그런데요. 똑같은 카페를 만드는데 내가 돈이 1억이 부족해서 내 돈을 5천만 원만 씁니다. 그리고 5천만 원을 은행에서 빌려옵니다. 이때 은행에서 돈을 5천만 원 빌려오면서 한 20만 원 정도의 소위 이자를 주기로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카페의 수익률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여러분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돈을 얼마 법니까? 똑같이 카페죠. 원래 300만 원 벌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 경우에도 300만 원을 버는 건가요? 이자가 더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자라는 돈을 은행에 줘야 되니까 300만 원을 다 버는 게 아니라 20만 원을 빼고 번다고요. 그럼 280만 원을 벌어요. 그죠? 그러면 똑같은 매장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럼 280만 원을 버는데 수익률은 몇 프로냐는 겁니다. 수익률은. 여러분들이 지금 채팅창 혹시 쓸 수 있는 분들은 시간이 여유 있으면 채팅창에다가 수익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익률이 몇 프로인가 써보시겠습니까? 똑같은 카페를 만들었죠. 근데 돈이 부족해서 내 돈 5천만 원만 썼고 5천만 원 은행에서 빌렸죠. 그래서 원래 300만 원 벌어야 되는데 이자를 더 내야 되는 거죠. 비용으로. 그러니까 280만 원만 벌었어요. 그때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2.8% 이렇게 남겨주시잖아요. 이분은 몰라서가 아니라 아마 제 강의를 도와주시려고 2.8%라고 하신 것 같아요. 1억을 투자해서 280만 원 버니까 2.8%라고 지금 적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진짜 투자한 돈은 5천만 원밖에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자기 자본 5천만 원이라고요. 그래서 5천만 원을 투자해서 280만 원을 버는 거니까 실제 수익률은 5.6%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5.6%를 1년으로 계산하면 한 60%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카페 매장이라고 전제를 했잖아요. 똑같은 카페 매장이고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를 버는 매장으로 가정을 했는데 내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달라지기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수익률을 더 높여볼게요. 아니 내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내 돈을 1,000만 원만 쓸 거고요. 9천만 원을 빌려올 거예요. 그러면 9천만 원, 4천만 원을 더 빌리니까 이자는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보고 그럼 이자가 40만 원 들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똑같이 1억을 들여서 카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얼마를 법니까? 260만 원을 법니다. 그러면 수익률은 어떻게 됩니까? 또 누가 적어주시겠어요? 저를 도와주려고 적지 마시고 이제는 진짜로 적어주세요. 수익률을 채팅창에다가. 이자를 40만 원 주니까 얼마를 버느냐? 260만 원을 번다고요. 근데 이때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에 260만 원을 버니까 월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26%가 돼버린다고요. 1년으로 따지면 300%가 된다고요. 똑같은 매장인데 어떻게 되냐? 수익률을 더 높여볼까요? 나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1억을 빌릴 수 있으니까 나는 전액 타인 자본으로 카페를 운영할 거야. 그러면 내 자기 자본이 영원이 되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은 무제한이 돼버리는 겁니다. 1000%, 10,000%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투자 수익률을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때는 투자 수익률이 높으니까 창업을 해야 되고 이건 투자 수익률이 낮으니까 창업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똑같이 카페 하나 만들어서 300만 원씩 소위 현금적인 수익이 30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하고 수익률을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20여 프로에서부터 무한대까지도 나오더라. 제가 거짓말을 하나도 안 하고도요.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어떤 창업자를 설득하겠다라고 목표를 정하고 수익률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수익률을 한 100% 정도 만들어내는 건 일도 아닌데
수익률 100%면 조지 소로스보다도 수익률이 높은데 창업을 안 하는 게 바보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설득해버리면 그분은 따라와야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률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수익률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 이게 이제 수익성 분석까지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하고 수익성 분석을 하는 거는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한꺼번에 다루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교시에 내가 필요한 돈이 1억인데 그중에 자기 자본은 얼마로 하고 타인 자본은 얼마로 할 거냐 이런 비율도 의사결정의 항목에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을 그대로 이해하셔도 되고요. 다만 좀 다른 건 뭐냐면 내 돈은 자기 자본이고 남의 돈은 타인 자본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음식점을 하나 하고 싶은데 돈이 좀 부족해서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투자를 좀 해달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이 너무 많아서 저한테 투자를 해줬단 말이죠. 그런 돈이 자기 자본일까요? 타인 자본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제대로 답을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분명히 내 돈 아니잖아요. 그죠? 내 돈 아니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그걸 타인 자본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기 자본이라고 부른다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투자를 해준 거니까 굳이 자기 자본이라고 분류를 해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런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알면 되는 거고요.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게 어떤 개념이냐면 바로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중에 레버리지 효과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거예요. 투자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여러분이 투자한 금액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나누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벌어들이는 돈을 여러분이 투자한 돈으로 나누면 퍼센티지로 나올 건데 그걸 투자 수익률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앞에서 뭐 그게 뭐 30%든 300%든 이런 용어가 나왔던 거고 투자 수익률은 정확하게 계산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레버리지 효과라는 건 뭐냐면 제가 앞에서 카페 창업의 예를 들었듯이 100% 내 돈만 가지고 창업하는 게 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타인 자본을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오히려 수익률이 높아졌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레버리지 효과라고 한다고요. 빌려온 돈을 지렛대로 해서 수익률을 높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아니 똑같은 상황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돈이 1억 있는데 내가 카페에 1,000만 원만 투자할 거라면 9천만 원을 다른 데다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타인 자본을 가져다가 유용하게 써먹으면 그게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업거리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단계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서 투자 수익률을 쓸 때는 그런 것까지 따지지 않을 거니까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작전을 짰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돈을 많이 빌려오게 해버리면 수익률이 높아진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를 좋은 쪽으로 써먹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도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타인 자본으로만 창업을 하는 게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경영학에서 MM 이론이라는 전혀 다른 이론이 있긴 한데 그때 타인 자본을 많이 가져와서 창업하는 게 더 사업하는 게 유리하다 뭐 이 부분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방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내가 내 돈 가지고 했을 때는 3%밖에 수익률이 안 나오는데 내 돈 안 가지고 전부 다 빌려서 했더니 수익률이 무한대로까지 가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놓고 보면 돈은 빌려다가 창업할수록 수익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자본만 가지고 창업하는 사람은 그래서 바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바보라고 하는 건 아니죠. 다른 투자 기획을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바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무자본 아니 그러니까 무차입 경영을 되게 막 이상적인 거라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무차입 경영 어떤 회사가 무차입 경영을 한다더라 되게 좋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뭐 오늘 이야기 주제와는 좀 다르지만 무차입 경영을 한다는 얘기는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안 써먹는다는 얘기니까 그게 정말로 좋은 경영자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 간혹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려고 할 때 소자본 창업을
하는 경우 그런 업체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 수익률이 되게 높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청소업체가 있다고 칩시다. 얼마 투자하면 되냐고 하니까 1,000만 원만 투자하면 된대요. 그러면서 돈을 얼마씩 벌겠어요? 여러분 1,000만 원을 투자해도 여러분이 먹고 살려면 한 300만 원, 400만 원은 벌어야 될 텐데 예를 들면 그죠? 그럼 그 회사는요. 그냥 그분들 설명만 가지고 따진다면 1,000만 원 투자해서 300만 원을 버는 거니까 월 수익률이 300%씩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말로만 따져보면 그럼 여러분들도 거기서 감동 먹고 야 수익률이 300% 연간 수익률을 3,000% 하면서 놀래버리면 이건 여러분들이 속는 거란 얘기입니다. 투자 수익률은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다. 근데 그렇게 또 여러분들을 설득해야 되는 사람들로서는 그걸 그렇게 써먹기도 하더라. 그래서 창업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게 가능하냐면 수익성 분석, 여러분들이 보통 수익성 분석,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쓰고 얼마를 남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해서입니다. 수익성 분석을 여러분이 수익성 분석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렇게 속이지 못할 텐데 수익성 분석은 경영학과나 가야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았다면 또는 경영학을 전공했다 하더라도 이때 이거 공부할 때 놀았다면 정확하게 모르면 솔직히 누군가가 여러분을 속이는 게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익성 분석은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왜 자꾸 수익성 분석을 잘못한다는 말을 하느냐. 아니 번 돈에서 비용 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가장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바로 보이지 않는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비용.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용이면 돈이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돈을 번다라는 수입은 돈이 들어오는 거고요. 비용은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에서 나가는 돈을 빼면 여러분들이 이익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비용은 비용으로 빼줘야 되는 놈인데 돈이 안 나가요. 이래서 계산하는데 헷갈린다는 겁니다. 어떤 게 대표적인 거냐면 여러분이 창업을 할 때 인테리어에 5천만 원을 썼단 말이에요. 인테리어에 5천만 원을 쓰면 인테리어를 할 때 이미 5천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돈이 나갔어요. 그때. 그러다 보니 그 다음 해부터는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비용을 책정할 때는 비용을 책정해 주긴 해야 되는데 실제 현금으로는 나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비용으로 인식을 못 하더라는 겁니다. 이걸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감가상각비라고 부른다고요. 감가상각비는 실제로 현금으로는 유출로 이어지지 않지만 돈이 나가는 돈이 아닌데 여러분이 그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산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번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가 500만 원만 만약 500만 원이 계산된다고 치자고요. 어떤 창업이 5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여러분은 그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으면 실제 여러분이 500만 원을 벌 때는 1,000만 원 번 걸로 느껴지고요. 여러분이 실제 300만 원 벌 때는 800만 원 번 걸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청소업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1,000만 원을 들여서 청소 가맹점을 내면 3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니까 수익률을 1,000만 원 투자해서 300만 원 벌었으니까 300%다라고 계산해버리면 뭐가 잘못된 거냐면 투자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대표자의 인건비는 투자 수익이 아니거든요. 대표자의 인건비는 투자를 해서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내 노동의 대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을 들여서 300만 원을 벌었을 때 300만 원을 고스란히 내 인건비로 계산하면 투자 수익은 제로가 되는 거고요. 내가 내 노동, 내 인건비를 250만 원으로 계산하면 50만 원만 투자 수익이 되는 건데 그런 개념 없이 내 인건비까지를 전부 다 투자 수익률에 넣어서 계산해 버리니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들었던 수익률과는 엄청난 차이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계산하지 못하면 알면 상관이 없어요. 알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투자해서 300만 원을 번대더라. 를 누군가가 저한테 설명을 하면 저는요 그걸 뭐라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 이거는 투자 수익을 보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내 인건비를 보고 하는 사업이야.
내가 2천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이 일을 하면서 300만 원씩 내가 나한테 월급을 줄 수 있으니까 적어도 내가 300만 원짜리 월급쟁이로 살 수 있잖아요. 내가 나를 채용한 거니까.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수익률을 300%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자꾸 다른 투자 교육과 비교해가지고 이게 나한테는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착각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투자 수익률에 허와실, 여러분이 투자 수익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투자 수익률 계산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투자 수익률과 관련된 개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면, 여러분 보통 회수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회수기간. 이 사업은 몇 년이 걸려서 회수가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회수기간도 수익률하고 직접 연계가 되는데 이렇게 보면 돼요. 3%의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 보통 3%의 수익률은 3년 동안에 회수될 수 있는 사업을 3%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2년 동안에 회수할 수 있다고 하면 4% 정도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4% 곱하기 24 하면 98인가요? 4%를 1년으로 하면 48%고요. 2년으로 하면 96%죠. 96%니까 100% 가깝잖아요. 그래서 4%로 계산하면 2년 동안 회수가 된다는 얘기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몇 년 동안에 회수된다라는 게 수익률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3%가 3년 동안에 회수되는 건데 어떤 회사가 우리는 3년이면 투자한 걸 다 뽑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3년 동안에 우리가 투자한 걸 다 뽑는 건데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세청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3년 생존율은 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년 동안에 내가 사업을 하면 내가 망할 확률이 절반인데 그때까지 투자금 회수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남아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 인건비까지 투자 수익의 계산을 넣어버리면 이런 위험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인건비를 빼고 3%가 나와야 3년 동안 회수를 하는 거지. 인건비까지 다 포함시켜가지고 3%가 나온다고 이 사업은 3년이면 투자한 돈을 다 뽑는다고 괜찮지 않냐라고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익률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그냥 순간순간 속아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러면 적정한 수익률이 몇 %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걸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적정한 수익률은 은행 이자율보다 높으면 됩니다. 그런데 은행 이자율이 연 2%, 3%인데 그런 수익률 가지고 창업하라고 하면 아마 저를 죽이려고 할 거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을 때는 적정 수입이라고 하는 건 급여라고 하는 부분, 내 급여라고 하는 부분을 별도로 빼고 그 급여를 비용으로 빼준 다음에 투자 수익을 따로 계산해서 총 금액이 수익률로 계산하지 마시고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얼마를 번다라는 게 만족스러우면 그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게 만족스럽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정확하게 투자 수익을 계산한다라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여러분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수업 주제를 정했겠죠? 실제 숫자 가지고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숫자들 참 싫어하시죠? 그렇지만 숫자 가지고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입니다. 어떤 창업 아이템이 있대요. 보증금이 5천만 원 들어가는 거고요. 권리금이 5천만 원 들어간대요. 그리고 인테리어 등 해가지고 한 1억 정도 들어가서 실제로 한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운영자금 좀 더 필요하다고 해서 2억 3천만 원이 필요자금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2억 3천만 원이 지금 필요한 돈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한 8천만 원을 은행에서 빌려왔고요. 여러분 돈은 1억 5천만 원 투자를 했다고 가정할게요. 이 8천만 원에 대해서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죠? 이자를 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창업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하면 어떤 정도의 결과가 예상되냐면 가맹본부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매출액이 2,400만 원 정도는 나올 거고요.
이때 매출원가 보통 여기 식재료 같은 거를 따져서 35%라고 돼 있죠. 옆에 35%로 계산하면 84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매출이익이 1,560만 원. 그죠? 여기서 이제 일반 관리비 빼줘야 되는데 일반 관리비가 오른쪽에 설명돼 있죠. 임차료가 300만 원, 관리비가 100만 원, 인건비가 이 가게는 즉 부부가 운영하려고 한다고 가정할게요. 부부 인건비를 제외하고 직원을 써야 되는데 한 3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더 들어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명 반, 1.5명 정도 쓴다고 봐야 되겠죠. 300만 원 정도 인건비를 써야 된대요. 부부 빼고. 그리고 가스료나 전기료나 등등등 해가지고 한 15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이걸 일반 경비로 해가지고 전부 합산해 보니까 850만 원이 들어간대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자, 매출원가 840만 원 빼주니까 1,560만 원 남았고 일반 경비 850만 원 빼주니까 710만 원이 남습니다. 당신이 이 사업을 하면 700만 원을 버는 겁니다. 이 사업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것이죠. 이거 해야 됩니까? 언뜻 계산해 보면 자기 자본, 타인 자본의 개념을 여러분이 알았다 하더라도 내 돈 1억 5천만 원을 들어가니까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700만 원을 버는 거니까 수익률로 따지면 몇 프로예요? 5% 정도 나오죠. 대략. 그죠? 5%면 어디선가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3%면 3년 동안 회수하는 건데 5%면요. 이거 2년도 안 걸려요. 회수하는데. 이거 2년도 안 걸린다고요. 회수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만 들으면 창업을 해야 될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700만 원을 고스란히 번다고 생각하면. 근데 뭐가 잘못됐는지 따져보겠습니다. 표가 좀 바뀌었어요. 뭐가 잘못됐냐면 여러분 오른쪽 하단에 보십시오. 인건비, 대표자 인건비라고 해서 제가 이명이라고 그랬죠. 왜? 부부가 창업을 했으니까. 그래서 남편은 200만 원 잡고 부인은 힘이 좀 없으니까 150만 원 잡아도 350만 원은 인건비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 700만 원을 버는 게 아니라 350만 원은 우리가 어디 가서 막노동을 해도 버는 돈이니까 그 돈을 인건비로 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시설 투자금이 들어가잖아요. 1,000만 원이나 들어가잖아요. 한 1억이나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따져주니까 그게 47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자까지 따지면. 이거는 물론 좀 여러분이 언뜻 계산해 보면 과하게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건 감가상각비 기간을 3년으로 잡은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했더니 470만 원이 들어가서 그걸 비용을 빼줘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470만 원은 비용이 안 나가요. 그달. 왜냐하면 창업할 때 이미 써버렸기 때문에 매달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주머니에 남아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번 돈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게 번 돈이 아니라 내가 창업할 때 썼던 돈을 모아놓는 건데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이 사업을 그만둘 때 그 투자한 돈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번 돈이 아니죠. 그 돈을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인건비하고 합산해봤더니 8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820만 원을 비용으로 더 빼줬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 사업은 얼마짜리 사업이었어요? 한 달에 110만 원씩을 적자 보는 사업이었다고요. 그걸 보고 괜찮은 사업이니까 창업하라고 여러분에게 설득을 했는데 여러분 이걸 넘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바보 같은 상황이 벌어졌는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 옆에다 써놓은 것처럼 실제로 적자가 나는 사업을 여러분은 흑자가 난다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호주머니에는 얼마가 남는 사업인가 보실래요? 여러분 호주머니에는 820만 원이 남는 사업이에요. 820만 원이. 아니죠. 110만 원이 적자가 나니까 여러분 아까 710만 원이 계산된 거는 뭐냐면 여러분 호주머니에 남아있는 금액이 710만 원이었다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이 버는 돈이 710만 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또 어떤 분은 그러면 적자가 났으니까 돈이 마이너스가 나야 되는 거 아니냐? 마이너스는 아니죠. 왜냐하면 월 350만 원은 인건비로 번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350만 원을 인건비로 벌고 110만 원이 적자 났으니까 실제로 번 돈은 240만 원인 것이죠. 인건비까지 따진다면. 그러니까 얼마나 형편없는 사업이냐고요. 둘이서 부부간에 일을 해가지고 240만 원 버는 사업이니까. 그죠? 절대로 이런 창업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이 창업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익성 분석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수익성 분석 이야기를 하는 것과는 조금 개념을 달리하지만 제가 여기서 개념 하나를 더 보여주기 위해서 어차피 써먹은 표니까 표를 좀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지금은 한 달에 2,400만 원을 번다고 가정을 했는데 제가 3천만 원을 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매출이 600만 원이 더 나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수익성 분석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숫자를 바꿨습니다. 한 달에 3천만 원을 번다고 가정을 했더니 얼마 번다고 나옵니까? 280만 원 번다고 나오죠. 실제 순이익이. 근데 실제로 280만 원만 버는 게 아니라 내 인건비까지 하면 얼마를 버는 겁니까? 인건비가 350만 원이었으니까 돈은 63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근데 호주머니는 얼마가 남아있어요? 1100만 원이 남아있는 것이죠. 아, 내가 연봉이 드디어 1억이 넘었구나라고 해서 외제차로 바꾸고 뭐하고 해버리면 실제로 얼마 버는 사람이 겨우 이제 5, 600만 원 버는 사람이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그것도 둘이서 5, 600만 원 버는 거죠. 이러면서 인생이 달라졌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매출이 얼마 변했습니까? 아까 앞에 거하고 600만 원 증가했죠. 매출이 600만 원 증가를 했죠. 그런데 이익이 얼마 증가했습니까? 원래 110만 원 적자였죠. 근데 280만 원 흑자로 변했죠. 그러면 390만 원 이익이 늘어났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이 계산이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따져보셔야 돼요. 매출이 600만 원 올라갔는데 이익은 390만 원, 근 400만 원 증가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와 제 강의 주제와는 맞지 않지만 여러분한테 이걸 좀 알려주려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매출이 600만 원 증가했는데 어떻게 이익이 400만 원 증가하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매출이 600만 원 증가했으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계산한 금액은 이익은 한 60만 원이나 120만 원 정도 증가해야 되거든요. 이익률이 1, 20%밖에 안 나오니까. 그런데 매출이 600만 원 증가했는데 이익은 한 400만 원 증가했어요. 그 이유는 임차료나 인건비 등 고정비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육을 할 때마다 자영업을 창업하실 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매출을 올리려고 노력하면 얻는 게 정말로 많아져요. 매출 조금 올렸을 뿐인데 이익이 엄청나게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창업을 하게 되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좀 쳐달라는 거예요. 매출 관리, 왜 매출 관리를 강조하냐면 매출이 올라가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익의 상승 효과가 훨씬 더 높습니다. 제가 이 표에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시뮬레이션 3이라고 하는 걸 만든 겁니다. 매출이 600만 원만 증가해도 이익이 한 400만 원 증가한다. 이건 이 표가 여러분에게 이상한 제가 만든 표라서가 아니라 실제가 그렇습니다. 실제가. 그래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애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건 그건 여담이었고 중요한 건 여러분 이제 수익성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익성 분석이 제가 지금까지는 수익성 분석이 중요하다는 얘기만 했지 여러분한테 수익성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안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그죠?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수익성 분석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숫자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례를 그대로 써놓은 숫자예요. 보증금 5천만 원, 권리금 5천만 원, 초기 창업금 1억.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면 나중에 표로 보세요. 운영자금 3천만 원 해가지고 총 투자자금 2억 3천만 원, 자기자본, 타인자본 구별되어 있고요. 제가 이자율을 8%로 잡았어요. 요즘 8%로 돈 빌려오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내가 지금 은행에서 더 빌릴 수가 없어서 어디 대부업체에서 빌렸으면 8%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8%로 계산한다고 치고 일평균 매출액을 아까 80만 원으로 잡아가지고 2,400만 원 계산했고요. 영업일수를 30일로 했고요. 만약 여러분 영업일수를 좀 줄이려면 하루 매출을 좀 더 높여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앞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표를 그대로 입력해 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 수익성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복잡해졌죠? 더 복잡해졌죠? 물론 이거 숫자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맨 위에 있는 2,300만 원이 매출이고요. 맨 먼저 매출 원가를 뺐고요. 840만 원이고요. 그걸 빼니까 1,560만 원 매출 원가, 이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 경비를 뺐고요. 그게 850만 원이 나왔고요. 여러분이 보통 일반적으로 계산하지 못하는 감가상각비하고 이자 비용을 밑에 제가 일부러 따로 계산해 놨어요. 그것이 470만 원이 돼서 실제로 110만 원이 적자가 나온다라는 표로 보여주고 있죠. 이해되셨어요? 수익성 분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이 매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이 표는 제가 만들어 놓은 엑셀 프로그램에 있는 그대로를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엑셀로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고요. 여러분이 그 프로그램을 받으면 그 프로그램에서 이 자료만 입력을 하면, 여러분이 이 자료를 그대로 입력을 하면 두 번째 보이는 페이지는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맨 밑에 얼마를 벌고 수익률이 월 단위로 자본 수익률이라고 돼 있죠. 몇 프로이고 연간 수익률이 몇 프로라고 계산이 되고 자기 급여가 얼마라고 또 나오죠. 그죠? 대표자 인건비를 따로 계산을 해놨잖아요. 대표자 인건비 350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버는 돈은 맨 밑에 있는 소위 자본이익에 여러분의 인건비를 포함한 게 여러분이 창업을 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는 말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은 이 프로그램을 쓸 줄 알게 된 거죠. 어떻게 하면요. 이 숫자만 입력할 수 있으면 되죠. 여러분이 이 숫자를 입력하는 데 있어서 뭘 몰라서 입력을 못 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이제 이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찾아야 돼요. 창업할 때 여러분이 이 숫자를 입력할 방법을 모르겠다. 그럼 이걸 입력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하루에 얼마 정도 팔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게 예상 매출액 아닙니까? 창업자는 예상 매출액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면 가맹본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안 한다라고 하면 컨설턴트한테 물어보든 정 안 되면 소상공인 센터라도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소상공인 센터에서 그걸 안 알려주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 멱살을 잡아서라도 알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 머릿속으로 계산해버리면 잘못된 계산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적어도 여러분은 이 표에 어떤 숫자를 입력할 수 있을 때까지는 발품으로 뛰어다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에 숫자를 제대로 입력하고 제대로 계산된 수익성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수익성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수익성 분석 프로그램을 정말로 줍니까? 예, 줍니다. 오늘 이 발표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때 수익성 분석 프로그램 엑셀로 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거고요. 그 보내드리는 프로그램은 엑셀이니까 여러분이 일단 엑셀을 기본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되거나 엑셀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가끔씩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수식들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 그 수식을 자꾸 깨먹으니까 제가 아예 수식들을 입력을 못하게끔 다 보호를 해놨고요. 여러분이 입력할 수 있는 공간에만 숫자를 입력하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믿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SK그룹에서 행복스토어라고 운영하잖아요. SK그룹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포탈을 옛날에는 행복스토어라고 했고 지금은 SK 뭐라고 하죠? BGC라고 해서 운영을 해요. SK BGC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소상공인 포털 사이트라고. 그 사이트를 만들 때 이 수익성 분석을 가지고 갔었는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줘서 이 프로그램에 있는 공식을 그대로 써가지고 거기에 있는 수익성 분석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SK그룹에서 예를 들면 자기들이 소상공인 포털을 만드는데 전혀 검증하지 않고 이걸 갖다 쓸 리는 없고요. 그래서 그냥 믿으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저희 회사가 전국에 수백 명의 세무사나 회계사들하고 일을 하는데 저희가 그 세무사나 회계사들의 홈페이지를 저희 회사가 직접 운영하거든요. 그 세무사나 회계사들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 프로그램이 그대로 떠 있습니다. 세무사나 회계사는 수익성 분석을 어찌 보면 업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잘못되어 있는 수익성 분석에
자기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면 그걸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그냥 믿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엑셀을 전혀 써본 적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예 창업경위신문의 홈페이지에 수익성 분석 프로그램을 집어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경위신문 홈페이지에 뭐 이렇게 모바일 버전이든 PC 버전이든 창업경위신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소상공인 수익성 분석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아이콘이 있다고요. 그 아이콘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물론 여러분이 로그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료회원으로 가입해도 되니까 무료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해서 보면 거기에 똑같이 수익성 분석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숫자를 입력하는 공간이 나온다고요. 그 공간에 지금 여러분 표에 보면 제가 지금 밑에 쪽은 못 보여주니까 여러분 임차보증금 얼마, 권리금 얼마 나오잖아요. 거기에 숫자들을 입력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그 숫자를 입력을 하면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수익성 분석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수익성 분석이 돼서 아예 리포트 한 장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질 겁니다. 웹에는요, 아까 제가 엑셀과 같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예 자동으로 리포팅 기능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리포트를 직접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리포트를 쭉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분석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